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형 IPO 3개사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추가로 살펴보시죠. 스페이스X 지난번에 얘기를 드린 후속 제가 발견한 단서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류가 있었고 구독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코인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주식 얘기를 하냐? 이제 코인은 끝난 거 아니냐? 사실 크립토라고 하는 게 이제 에셋 클래스 자산이 됐지 않습니까? 매크로의 영향, 특히 이런 초대형 주식 IPO, 미국의 금리, 달러 인덱스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 됐습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주식 얘기 안 해도 됐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은 해야만 합니다. 그 일반적인 IPO 같은 경우는 락업이 해제되는 것. 초기 투자자들이 180일 동안 사실은 그 초기 지분,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초기 투자자들이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스페이스X는 규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쉽게 말하면 6개월 지나서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조기에 단계적으로 7단계, 8단계에 걸쳐서 빠르게 차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180일간 락업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들이 조기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그 전에도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팔 수 있다. 이것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2, 4분기 스페이스X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그 다음 날 바로 20% 지분이 바로 풀립니다. 대략 이제 4월, 5월, 6월 실적이니까 한 8월쯤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그때 20%가 한꺼번에 풀리고요. 추가로 주가가 IPO 대비했을 때 30% 이상 10거래일 중에서 5일 이렇게 더 오르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10%를 추가로 물량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20% 받고 10% 더 30%가 지금 그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적 발표랑 전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7%씩 그냥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총 5번에 걸쳐서 70일 후, 90일 후 IPO 지나고 옵니다. 105일 후, 120, 135일 후 각각 7, 5, 35 총 7%씩 5번 35%가 시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70일이 지나면 IPO 이후 8월 21일부터 그 다음에 90일 지나면 9월 10일, 9월 25일, 10월 10일, 10월 25일 각각 7%씩 이건 그냥 무조건 언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풀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월 9일 이후로는 그런 어떤 한계 없이 그냥 다 팔 수가 있는 구간이 되고요. 세 번째 또 있어요. 3분기 실적이 또 나오겠죠. 7월, 8월, 9월 실적을 발표를 아마 이제 9월보다는 그러니까 7, 8, 9니까 10, 11월 한 11월 정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또 28%의 물량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180일이 끝나면 전체가 해제가 됩니다. 지금 이 초기 물량 이게요. 초기에 스페이스X의 임직원들 있겠죠. 특히 임원들, 창업자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진짜 초기 투자자들, 피델리티도 있고요. 그 세콰이어 캐피털 등등 여기 초기 투자자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기에 매도를 하면서 엄청난, 이게 우리 IPO랑은 단가가 상상이 안 될 만큼 싸게 샀습니다. 예전 몇 년 전에 샀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차익을 여기에서 실현을 하겠죠. 그때야 비로소 이게 다 코인으로 와주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주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상품 또는 어떤 부동산, 채권 여러 가지로 아마 이제 자금이 스마트한 머니거든요. 저평가된 자산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일부 코인이
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180일 동안 차익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보다는 훨씬 더 코인에 유리하다. 왜? 낙수 효과가 차익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미 수십 배 벌었는데 이 지금 나스닥의 기술주 AI에 또 들어간다? 물론 오픈 AI, 엔트로픽엔 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가 이제 3분기, 4분기 내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뭘까요? 한꺼번에 물량이 180일 끝나고 물량 폭탄을 던져버리면 이거 뭐 주가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폭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팔자. 이게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전형적인 고점에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폭등시켜 놓고 여기에서 누가 팝니까? 초기 투자자들, 임직원들이 냅다 던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받는다고요? 초보 투자자 또는 개미 투자자가 저는 이것을 그냥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해봤습니다. 고점에서 이 가격에 받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겠냐. 스페이스X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회사가 커질 겁니다. 이게 우주 산업 뭐 6G 나중에 AI랑 다 연결이 됩니다. 다만 초기 투자자라고 해서 그러면 다 돈을 벌 수 있냐? 뭐 존버하면 무조건 이기냐? 시간이 생각보다는 저는 오래 걸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이걸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IPO 때 팝업을 합니다. 가격이 팍 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리테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IPO 물량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IPO 공모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 50% 이제 물음표입니다. 이건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바닥에서 쉽게 말하면 데드머니, 죽은 돈이라고 할 만큼 이게 뭐 1년에서 4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요때 이제 바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흥분해 샀던 분들이 여기서 다 팔고 이제 떠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일가견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투자자 또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바닥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 들어오고 진짜 그 이제 혁신은 뭐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몇 년 후에 저는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때부터는 이제 완연한 6G 시대가 여기 뭐 AI 시대가 저는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위대한 회사라고 해서 위대한 투자는 아닐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전 여기 전적으로 공감해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 망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스페이스X는 알겠고 오픈 AI랑 엔트로픽은 IPO 이후에 조기 물량 해제가 될까요? 아직은 S1 서류가 이거 다 지금 비공개로 진행하거든요. 미확정이지만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서 무관하게 계속 물량이 시장에 스페이스X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80일 동안 7차례, 8차례 최소 분산해서 물량이 이제 풀린다.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제 말은 충격을 최소화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자는 비싸게 계속 팔 수 있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조기 매도 가능 물량,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그 물량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지분 대략 42%는 제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본인의 물량 42%를 향후 1년 동안 매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42% 일론 머스크의 물량은 시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58%, 42% 일론 머스크입니다. 58% 중에 5%가 IPO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나스닥 지수 편입해서 뻥튀기를 시킬 확률이 높은 거예요. IPO 들어가는 이 지금 투자는 사실 첫날 바로 털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락업이 해제가 돼서 조기에 단계별로 해제가 되는 물량은 이 53%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치면 대략 58%가 매도가 이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픈 AI랑 엔트로픽도 아마도 스페이스X처럼 단계적으로 조기 매도를 이제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투자은행들이 이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곳 이상의 주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거든요.
오픈 AI랑 엔트로픽에 대해서 표준 90일 있다가 180일 있다가 단일 락업 이걸 거부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주주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투자자 중에 유력 인사가 되겠죠. 이 한 명은 은행들이 이 아이디어를 주주들에게 선동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IPO를 주관하는 회사가 있어요. 수수료 받아먹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입니다. 이들이 조기에 언락시키자, 조기에 팔 수 있게끔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명분은 제가 얘기 드렸죠. 규모가 너무 크다. 1조 달러, 1.7조 달러 이거 한 방에 빵 터지면 이거 주가가 진짜 폭락할 수 있거든요. 전례 없는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누자, 분산하자 이런 명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유는 뭘까요? 이걸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가 선례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지금 같은 주관사, 같은 인수단이에요. 누가 이걸 지금 주관하고 있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회사 IPO를 주관합니다. 이 은행들이 스페이스X에서 써먹었던 구조를 그대로 들고 올 유인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적인 이유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IPO 주관하는 지금 투자은행과 초기 투자자들 둘 다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주관하는 회사, 그 투자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에게 왜 유리하냐? 한꺼번에 대량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관했던 JP모건 골드만삭스의 고객들이 그래도 전 손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욕을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놔야 주가가 안정적으로 폭락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를 방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재밌는데요. 주가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락업을 단계별로 풀어서 어쨌든 고가에 계속 이제 팔게 되면 이 지금 스페이스X랑 오픈 AI 그 엔트로픽이 후속적으로 추가로 유상증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때 수수료를 짭짤하게 또 반복적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항공 AI는 전 세계 자금 블랙홀입니다. 이미 많은 자금을 필요해서 지금 IPO하고 있지만 이걸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성공 사례를 지금 IPO를 만들어 놓고 유상증자는 뭡니까? 내 동의, 개미들 주주 우리 동의 없이 주식을 또 찍어서 또 파는 거예요. 이거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 매우 높아요. 엄청난 자금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면 골드만삭스도 돈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지난 어제 얘기 드렸죠. 나스닥 100 여기 지금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바꿨습니다. 5월 1일자로 규정 이미 바꿨어요. 대형 신규 상장 회사가 15 거래일 지나면 나스닥 100에 바로 조기 편입될 수 있는 패스트 엔트리 제도를 도입을 했다. 단계적인 락업으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 조기 편입이 실제로 더 쉬워집니다. 이는 인덱스 펀드, 나스닥 100 또는 그 FTS, 러셀 1000 지수 이런데 강제 매수 그 수동적인 펀드가 되게 많다고 했죠. 이제 퇴직연금부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스닥 100에 들어있는 방금 얘기한 그 회사들의 주식을 엄청나게 강제로 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나스닥 지수 올라가겠죠. 주관사 입장에서 봐라 크게 성공한 거 아니냐 느낌 오십니까? 주가가 오른다. 나스닥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강제로 삽니다. 지수에 넣었으니까. 그러면 초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아주 비싼 가격에 추가로 더 팔 수 있게 아까 그 얘기 두 번째 방법 보여드렸죠. 주가 오르면 10% 추가로 더 팔 수 있습니다. 비쌀 때. 그럼 스페이스X 야 이거 대박났대 투자자들 이 장난 아니래 100배 벌었대 200배 벌었대 몇십 배 벌었대 이러면 이 성공 스토리를 JP모건 골드만삭스는 추가 유상증자의 기회로 사용을 할 거예요. 스페이스X 돈 부족하다니까요. 이거 주식 더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그때 또 주가가 상승되고 지수에 편입이 되고 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반복이 실제로 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랬던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IPO가 끝났어요. 초대형 IPO 했는데 유상증자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2010년도에 테슬라. 그래도 계속 적자였잖아요. 1999년도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회사지만 엔비디아가 유상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IPO 이후에도 2020년도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보다 돈 더 쓰면 더 쓸지 덜 쓸 회사들이 지금 아닙니다. 초대형 IPO 뭐 수수료 우리가 볼 땐 뭐 2%, 3%, 5%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1조 달러의 5%입니다. 3%입니다. 적을까요? 이걸 여러 번 한다? 짭짤하겠죠. 초기 투자하는 이제 기관들, 뭐 VC들, 이 초기 투자자는 뭐가 유리하냐? 분할 매도로 시장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폭락 안 시키니까 더 높은 가격에 꾸준히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과 기반 보너스를 이제 해제한다. 이건 뭐냐? 주가가 IPO 대비해서 30% 이상 오르면 10% 추가로 더 팔 수 있게 해줍니다. 주가 올려놓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거를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시장에 충격이 없이 대량으로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계적 해제하면서 뭐 비슷한 얘기예요. 초기 투자자가 유리한 가격에 엑시트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기 투자자들은 아주 헐값에 사서 초고가에 팔 수 있는 구조적인 기회와 환경을 제공이 되네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뭐 IPO에 이제 공모해서 받는 그것도 나름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은 주가 급락 위험이 분산된다. 변동성이 감소한다. 근데 저는 이게 한 번에 크게 물릴 위험을 낮춰준다 정도로 저는 그냥 느껴집니다. 이게 뭐 엄청난 뭐 글쎄요. 이제 초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 뭐 수십 배는 우리한테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정적인 건 훨씬 많아요. 7차례, 8차례 우리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물량 폭탄이 그냥 뭐 10일, 15일, 20일 간격으로 빵빵빵 쏟아지는 거예요. 초기 투자자들은 이때 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탑승하는 구조가 또 한 번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 특별 배정 물량은 상장 첫날부터 매도가 가능한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것들 그냥 모르고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차례 유상증자를 또 한다면 일반 투자자분들 지금 뭐 비트마인이나 저 스트래터지 보시면 돼요. 아니 막 우리한테 보통주 팔고 그다음에 뭐 STRC 팔고 유상증자 엄청 했어요. 뭐 CB 전환사채 엄청 팝니다. 우리한테 동의 구하고 팝니까? 지분 이석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나중에 분명히 이거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지금 이 3대 이 회사의 IPO에 들어가지 말자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교육 방송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단계적인 락업 해제는 명분은 시장 안정화라고 하지만 주관하는 투자은행들, 초기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가격에 많이 팔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초대형 IPO 또 조기 매도 할 수 있는 언락이 막 이제 단계적으로 되면 그 주식 시장 내에서도 엄청난 변동성, 순환매가 전 일어날 수 있다. 9월, 뭐 10월, 뭐 11월, 뭐 순차적으로 막 풀릴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 자금 중에서 일부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스닥에서 큰 돈을 벌었는데 이 고평가된 나스닥에 또 매수를 하겠습니까? 아마 뭐 이제 가치주다 또는 이제 뭐 배당주다 뭐 하여튼 저평가된 어딘가로 이 돈이 전 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수십 배 벌었는데 이미 막 엄청 오른 막 나스닥의 기술주를 살 것 같지는 않겠다. 이 중에 일부가 전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4분기쯤 됐을 때는 오픈 AI, 엔트로픽 IPO 하겠죠. 그리고 나스닥 또 이제 조기 편입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펌핑이 일어나는데 강제 매수하면서 또 근데 이 초고가에 누군가는 초기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또 조기에 팔 겁니다. 이 엄청난 광란의 시장이 전 4분기에 어느 정도 눈에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순환매 차익 실현.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낙수 효과예요. 돈이 계속 그 자리에 있겠냐.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게 뭐 올 연말이나 이게 내년 1분기까지도 전 갈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코인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되게 작아요. 두세 달이면 폭등하는데 저는 충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클래리티법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법이 통과될 확률을 매우 높게 봅니다. 단,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힘든 것은 폭락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말려서 죽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심리는 그런 거 통과될 테면 되라지 뭐. 어느 세월에 그거 법 통과해. 통과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지금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명확성과 유동성이 만날 거라고 사실상 확신해요. 이 만나는 순간 제가 이거 더하기 아니고 곱하기로 썼죠. 폭발합니다. 단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실은 포기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그렇게 피말리는 구간이 계속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 법을 서명을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상원에서 일단 너무 많이 쉽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후에 6월 말에서 7월 10일까지 2주를 쉬고요. 8월 달 내내 쉽니다. 8월 8일부터 9월 13일. 뭐 한 달을 넘게 쉬죠. 중간 선거 10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또 쉬어요. 상원이 활동하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지금부터 6월 26일, 6월 달 7월 13일에서 8월 7일 이때 한 3주 반, 9월 14일에서 10월 2일 2주 반, 그 다음 11월 이후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렇죠? 현재로서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날짜, 그러니까 상원의 투표가 조금 뒤로 미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7월 말에서 8월 7일 전까지 해서 상원 투표가 이제 통과가 상원 전체 표결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서명은 한 9월 말에서 10월 2일 요 어느 때가 되지 않겠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미 6월 1일, 6월 2일자로 미국 상원 본회의 달력에 지금 시장구조법이 등재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표결한다는 얘기예요. 표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관건은 뭐냐?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관건이에요. 민주당에서 7표는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계속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나리오 1번은요. 6월, 7월 달에 계속 윤리 조항이다. 뭐 디파이가 어쩌다. 뭐 지금 JP 모건 또 불편하다. 티키타카를 계속한다. 그다음 문구 수정 같은 것도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티키타카를 하면서 60표를 확보를 한 이후에 8월 첫째 주에 상원 전체 표결을 시키겠다. 지금 이 시나리오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농업이 상원에서 은행위원회 이 서로 지금 문구가 서로 달라요. 상원 통과, 하원 통과 지금 문구도 지금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거 조율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 다음에 백악관에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9월 말 정도에 서명을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시나리오 1번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 조금 더 빠릅니다. 상원 투표가 지금 티키타카하지만 그래도 전체 표결이 6월 달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6월 26일 전까지, 쉬기 전까지죠. 그 다음 대통령 서명이 7월 말 8월 초에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굉장히 지금 가깝게 와 있다. 거의 뭐 터치다운 직전이다. 이런 표현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 조항에 대한 합의 6월 달에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싹 다 돼줘야 돼요. 그래야 60표가 오고 이제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독립기념일 전에 상원을 통과를 시키자. 7월 4일 전에. 그러면 7월 말까지 서명도 실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6월 달에 티키타카를 다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신속하게 조율하고 문구 수정해서 7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갖다 놓겠다. 이게 이제 실제로 추진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3번은 그렇게 확률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7월 말 또는 9월 말 둘 중에 전 하나라 봐요. 그냥 5대5 봅니다. 이걸 제가 뭐 이렇게 예측을 한 건 불가능하고요. 잠깐만. 저번에 당신이 이전에 법 통과 안 돼도 상관없다고 한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 법 통과가 안 돼도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속도로로 달리든 조금 비포장길 아니면 국도로 달리든 이미 코인 토큰 파는 이미 다 벌어졌어요.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선거 전에 트리거로 활용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 쓰기 나름이에요. 이게 타협해서 이제 법 통과시키면 쉽게 말하면 이제 펌핑 시키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언제? 선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벌써 다 잊어먹었는데 미국의 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 이거 안 된다라고 모두가 다 같이 거의 한 8, 90%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뭐 그 이자 그 조항 그때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거 속임수구나.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잖아요. 케빈 워시가 뭐 연준 의장으로 인준이 된다. 누가 강력히 반대한다. 절대 안 된다. 했잖아요.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타협이 된 거예요. 타협이. 서로 주고받아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하나씩 통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자가 아니고 뭐 윤리, 뭐 이해상충, 자금 세탁, 디파이 뭐 문제 딴지 걸 건 많습니다. 저는 타협을 결국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뭐 반대 입장이라고 하는 뭐 JP 모건 스탠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산 토큰화 사업 다 버렸어요. 지금 담보대출 받고요. ETF 다 판매하고요. 뭐 모건 스탠리는 자기 브랜드로 지금 ETF 팔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하고 있는데 영업 허가증 당연히 받아야죠. 이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초대형 IPO 3분기, 4분기 일시적으로 진공 청소기처럼 자금을 빨아들일 거예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코인에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코인뿐만 아니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그쪽으로만 쏠릴 수 있다. 하지만 조기 언락이 되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계적 매도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차익을 실현한다면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작은 코인 시장의 일부가 전 유입될 수 있다. 클래리티 법도 마찬가지예요. 7월 말 또는 9월 말 통과인데요. 선거 전에 이것을 트리거로 아마 활용할 확률을 전 높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났죠. 생각해 보시면 지원금 언제 줍니까? 선거 끝나고 줍니까? 선거 전에 줬습니까? 선거 전에 줬죠. 선거 전에 사실은 국민은행이 아니죠. 국민연금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 그거 올해 1월 달부터 국내 주식 한도가 이미 초과했어요. 이번 6월 달, 뭐 5월 달에 와서 그 기준을 높였는데 그래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올 초에요. 국민연금에서 국내 삼전닉스 팔았어야 돼요. 팔았습니까? 안 팔았죠. 왜 안 팔았을까요? 유권자가 국장 투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국은 저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7월 말이 만약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된다? 뭐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뭐 8월, 9월 뭐 걱정이 좀 덜 되고 8월, 9월이면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마인드셋을 이제 맨날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무슨 연명하는 사람처럼 너무 이렇게 그 마음이 힘드세요. 9월 말에 그냥 통과되겠거니 그냥 그 정도로 이걸 디폴트 가격으로 가져가시면 그러면 뭐 10월, 11월, 12월 세 달만 해도 코인 시장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니까 AI 버블, 여기 버블 꼈잖아요. 시총이 지금 역대급입니다. 이 차익 실현 누군가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돈이 심지어 이제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럼 10월부터 날아갈 수 있다. 물론 더 빨리 오를 수도 있는 건데 더 빨리 오르면 좋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일찍 팔 위험이 되게 크다라고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뒤집힐 수 있냐 코인 시장. 제가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스페이스X 하나가 1.75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장, 부대장 합쳤는데 1.42조 달러예요. 뭐가 더 큽니까? 스페이스X가 하나가 더 커요. 회사 하나만도 못해요. 두 개를 붙여놨는데. 3개사 시총을 합쳐보면 3.7조 달러거든요. 크립토 전체를 다 합쳐도 2.2조 달러입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자산이 맞아 지금 이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만큼 처참하게 하락이 가능한 거예요. 시총이 엄청나게 크면 하락도 쉽지 않아요. 이만큼 처참하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그 반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수 있고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락이 가능하다. 이게 실화냐 할 만큼 전 오를 수 있다. 지금 비트 이더가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일부 알트코인들 10배, 20배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꼭지에서 10배, 20배가 아닙니다. 꾸준히 바이 더 딥을 하면서 평단을 계속 낮췄던 분들 중에 일부 코인이 10배 가고 15배 가고 20배 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단 우리가 뭐 지금 바이 더 딥을 지금 뭐 몇 개월째 뭐 작년부터 1년, 2년, 뭐 어떤 분들 뭐 3년, 4년 너무 쥐어짜지 말자. 너무 빤스런하지 말자. 왜? 삶이 힘들어요. 그럼 너무 힘들고 저는 그래서 계속 잘 살자. 즐기자. 이제 곧 있으면 축구하지 않습니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보시는 걸 추천해요. 아니면 운동도 물론 좋습니다. 자연을 보시면서 지금 뭔가 매크로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변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드시거나 어디 뭐 한강 둔치에 가시거나 이 지금 세월들을 잘 이기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고 계속 뒤로 딜레이 되는데요. 분명히 대부분은 울상을 짓고 있으시겠지만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감사한 분 제가 볼 때 있어요. 줍줍 그냥 기계적인 매도. 기계적인 매도는 아니죠. 지금 기계적인 매수 하시는 분들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 적지만 있으실 겁니다. 지금 뭐 코인 자체가 뭐 그냥 엄청난 지금 치명적인 결함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매크로, 뭐 전쟁, 뭐 달러, 금리, 뭐 인플레이션, 매크로 영향을 엄청 받는 거예요. 지금 주식에서 뭐 IPO하면 자금 우르르 빠져나가니까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본질이 변한 게 없습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는 거겠죠. 누군가 버티면 그 환경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뭐 IPO 한다, 뭐 한다, 국장이다, AI다 이런 거에 지금 휘둘릴 시기는 이미 지났죠.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끝내 마지막 한 번만 웃으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